안녕하세요. 교재 166페이지입니다. 166페이지 토지거래 허가 절차부터 시작합니다. 자, 1번입니다. 1번은 허가 신청서 제출. 허가 신청서 제출 넘어가고요. 2번 처리기간입니다. 처리기간 1번 의미 없고 2번입니다. 허가 불허가 처분. 시군구청장은 허가 신청서 받으면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규정이 있다는 조건 없습니다. 처리기간. 처리기간 내 허가 불허가 처분하고 신청인에게 허가 있으면 허가증 발급, 불허가 있으면 불허가 처분자 서면으로 알린다. 다만 선매 협의 절차가 진행 중이면 처리기간 내 그 사실 신청인에게 알린다. 여기서 처리기간이라는 별도로 며칠이라는 그 날짜는 없습니다. 처리기간은 날짜가 없음. 처리기간 내 허가 불허가 처분하고 허가 있으면 증 주고 불허가 있으면 불허가 처분서 서면을 알리고 그 기간 내 선매한다 그러면 선매 협의 진행 중 그런 사실을 알려줘야 돼요. 그 다음에 3번 허가 의견. 3번은 중요합니다. 처리기간 내 허가증 발급. 허가했으면 허가증 발급해야 되고 불허가했으면 불허가 처분 사유를 서면 통보해야 되고 선매다 그러면 선매협의 진행 중 그 통지해줘야 돼요. 처리기간 내 허가니 불허가니 선매니 아무런 통보가 없으면 처리기간이 끝나는 다음 날에 시작합니다. 다음 날에 허가가 있는 걸 본다. 이 경우 시군구청장은 지체비 신청에 허가증 발급해야 된다. 3번 중요하고요. 4번 특례. 특례는 4월달에 합시다. 3월달에 중요하지 않습니다. 넘어가고. 자, 넘어갔습니다. 4번 허가기준입니다. 허가기준. 시군구청장은 허가 신청에 다음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허가해야 된다. 큰 내용이 1번. 큰 내용 먼저 1번 토지거래계약 체결한 자의 이용 목적이 다음 하나에 해당하지 않냐는 경우 밑에 옆에 69페이지 2번 있고 넘기면 3번 있는데 2번, 3번은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제 1번만 잘 잡아야 되는데 1번에서 그 171페이지 봐봐요. 171페이지 보면 6번 토지 이용에 대한 의무에서 1번 토지 이용 의무 있죠. 토지 이용 의무. 토지거래 허가 받은 자는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줄 거 봐요. 5년의 범위 내에서 대리인이 정하는 기간 동안 이용해야 된다. 5년의 범위 내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 동안 이용해야 되는데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이 다시 168페이지 거기에다가 같이 써놨어요. 168페이지에다가. 그러니까 168페이지 보면서 숫자까지 동시에 암기해라 이 얘기입니다. 자, 허가기준입니다. 허가기준은 1번에는 자 1번부터 7번까지 있는데 함정은 1, 3, 7에 있습니다. 1번, 3번, 7번 함정이고 나머지는 함정이 없어요. 자, 1번 보면 자기의 거주용 주택용입니다. 자기의 거주용, 자기입니다. 자기 친척의 거주용, 분간 아들의 거주용 이러면 안 되고 자기의 거주용 주택용지. 2번 허가구역을 포함한 지역의 주민이나 복지시설, 편의시설로서 시군구청장 확인한 시설을 쓴다. 안 중요. 3번 출근한 데만 끄에 맡겼지 말고 3번 허가구역에 거주하는 농업인, 임업인, 어업인 또는 다음 어느 한에 해당하는 자가 그 허가구역에서 농업축산업, 임업, 어업을 영위하기 위해서 필요한다. 간단하게 허가구역에 가는 농업인 등이 허가구역에서 농지 등 산다. 그럼 실수요자예요. 함정 없음. 동그라미 1번 함정 없음. 읽어만 봅니다. 농업, 농어촌, 식품산업 기본부터는 농업인 또는 임업 및 산총지는 촉진을 법률에 의한 임업인 줄여가지고 농업인 등으로서 줄 긋지 말고 그가 거주하는 특별시, 광역시, 특자도 시군, 그가 거주하는 도시입니다. 도시. 그 도시 안에 있는 농지 등을 취득하면 실수요자입니다. 아무 함정이 없는 거요. 농업인 등이 그가 살고 있는 도시에서 농지 등 취득한다. 실수요자. 그 다음에 2번 농업인 등으로서 그가 거주하는 주소지에서 30km 이내 소유자는 토지치다. 1번하고 2번 차이점 뭔가 1번은 농업인 등이 그가 살고 있는 도시에서 농지 등 사는 거고 2번은 농업인 등이 그가 살지 않는 도시에서 농지 등 사는 거고 그러니까 1번 농업인 등이 그가 살고 있는 도시에서 농지 등 사면 거리관계가 실수요자. 2번은 농업인 등이 그가 살지 않는 지역에서 농지 등 사면 30km 이내에 있으면 실수요자. 3번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협의양도 수용된 날로부터 3년 이내 협의양도 수용된 체크합시다. 농지를 대체해서 농지를 취득한다. 농지를 대체해서 농지 취득은 그게 농지대토입니다. 농지대토. 그가 거주하는 주소지에서 80건의 소재는 농지 취득할 수 있으며 이때 행정기관장이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구체적인 대상을 정해서 그 다음 체크합시다. 대체농지 취득 알선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새로 취득하는 농지가액은 종전토지가액 이하.
줄 건데 읽어보세요. 그 3번 함정은 거기에 있는 거요. 농지 대투할 때는 알선의 경우를 제외하고 새로 취득하는 토지가액은 정전 토지가액에 이하다. 그러니까 아무데나 줄 거지만 그 부분만 꺼야 돼요. 기왕 니은 필요가 없습니다. 4번 공익사업이란 공지법이죠. 공지법이란 그 밖에 따라 토지를 수용 사용할 수 있는 사업을 시행하는 자, 그 사업에 필요하다. 수용 사용할 수 있는 사업 시행이니까 사업 시행 줄 거예요. 사업 시행. 5번 허가를 포함한 지역의 건전한 발전이 필요하고 관계 법률 정하는 지역, 지구, 구역, 지정 목적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사업을 시행하는 자가 그 사업에 이용하려고 사업 시행 주거는 거 사업 시행. 6번입니다. 허가구역 지정 당시 그 구역에 속하는 그 도시 또는 인접 도시에서 사업 시행 주거의 사업 시행. 그래서 4번, 5번, 6번은 전부 다 사업 시행. 나중에 암기할 때 그 4년짜리입니다. 4년짜리. 2년짜리는 암기하는 게 아니에요. 4년짜리하고 5년짜리만 암기하는 거예요. 그게 4년. 수용 사용할 것은 사업 시행, 너는 이용 의무기가 4년. 지역, 지구, 구역이 만든 사업 시행, 이용 의무 기간이 4년. 허가구역 지정 당시부터 하고 있던 사업 시행, 그것도 이용 의무기가 4년. 그러니까 사업 시행은 4년 동안 써야 됩니다. 7번, 1번. 공지법 그 밖의 법률에 따라 농지법 따라 체크합시다. 농지 외 토지입니다. 농지 외 토지를 협의양도 수용된 자가 협의양도 수용된부터 3년 이내 그 허가구역에서 협의양도 수용된 토지에 체크합시다. 대체 토지 취득입니다. 대체 토지 취득. 이 경우 또 체크합시다. 새로 취득한 토지가격은 정전 토지가격이야. 이제는 농지 외 대토입니다. 농지 외 대토는 아까 농지 대토는 뭐였어요? 농지 대토는 알선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정가격 이하다. 농지 외 대토는 알선이 뭐가 없어요? 무조건 새로 취득한 토지가격은 정정가격 이하다. 그 부분만 잘 잡아요. 그게 함정입니다. 3년 이런 거 따지지 말고 80km 따지지 말고 가격. 농지 대토는 알선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정가격 이하. 농지 외 대토는 그냥 정정가격 이하. 그 다음에 2번입니다. 2번. 관계법령에서 이용, 개발, 행위가 제한, 금지된 토지로서 그 토지의 주급이자 현상보전. 그러니까 이 토지는 이용도 못하고 개발도 못해요. 아무 쓸모가 없는 거예요. 이용 못하고 개발 못하는데 삽니다. 사서 뭐 할 겁니까? 물어봤더니 현상보전. 그냥 바라만 보겠다. 그러면 실수자 인정해줘. 걔는 5년 동안 바라봐야 돼. 이용 의무 기간이 5년이요. 3번 임대주택 또는 임대사업자 등의 관계 법률에 따라 줄 겁시다. 임대사업, 주택, 임대사업입니다. 임대사업 하려고 주택을 사는데 주택만 사는 것이 아니라 주택에 딸린 땅도 같이 산다고. 임대사업, 주택 임대사업. 걔는 5년짜리입니다. 5년. 함정이 있는 것이 아니고 몇 년 이게 필요하니까. 함정은 뭐가 함정이냐? 1번 자기의 거주역이냐 친척의 거주역이냐. 자기의 거주역이다. 3번 농지 대토는 알선의 경우를 제외하고 새로 취득한 토지가액은 정정가격 이하다. 7번 농지 외 대토는 새로 취득한 토지가액은 정정가격 이하다. 그게 함정이고 그 다음에 이제 문제 이용 의무 기간은 2년, 4년, 5년 있는데 2년짜리 보지도 말고 4년하고 5년하고 사업시행 너는 4년 현상보전 5년 주택임대사업 5년 그렇게 함께하라고요. 넘어갑니다. 170페이지 허가의 효과입니다. 1번 토지거래계약의 효력입니다. 허가받지 않고 거래계약을 체결하면 효력은 발생하지 않는다. 간단하게 무효 그럽니다. 무효. 간단해. 무효. 원하는 효과 발생하지 않는다. 근데 이 무효가 유동적 무효냐 확정적 무효냐 여기에 대해서 이제 논쟁이 되는데 이 부분은 공법에서 나온 것이 아니고 민법에서 원장님이 설명할 겁니다. 민법 시간에 유동적 무효. 유동적 무효가 한 문제 꼬박꼬박 나와요. 유동적 무효가 시험 문제 나올 때는 토지거래 허가제 말고는 이해를 들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토지거래 허가제 가지고 유동적 무효 설명해 줄 겁니다. 그래서 수업 잘 들으시고 저는 5월달에 한 번만 정리 딱 합니다. 2번 벌칙 토지거래 계약 허가 또는 변경을 받지 않고 거래계약을 체결하거나 속임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받은 자는 체크합시다. 2년 이하의 징역. 첫 번째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계약 체결 당시 개별 공시가에 의한 토지가액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금액의 벌금 2년 30% 암기하시고 정리하면 허가 안 받고 계약 체결했다. 일단은 무효로 하고 그리고 처벌받는다. 2년 30%.
3번 다른 법률과 관계. 그거 5월달에 합니다. 171페이지 6번 토지 이용에 대한 의무. 1번 토지 이용. 아까 했죠. 5년의 범위내에서 대행이 정하는 기간. 박스 시험에 안 나와요. 맨 밑에 2번, 3번 5월달에 읽어봐요. 지금 읽을 가치 없어. 2번 이행 강제입니다. 시군구청장 토지 이용업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 대해서 체크합시다. 3개월 이내. 3개월 이내 기간을 정해서 이행하라고 문서로서 이용하라고 명할 수 있습니다. 아까 그 이용 의무 기간이 2년짜리, 4년짜리, 5년짜리 있잖아요. 샀으면 그 기간 동안 이용을 해야 되거든요. 그 기간 동안 이용을 안 하면 이용하라고 명하는데 3개월 이내 기간을 주고 조문할 때 쓰라 이 얘기입니다. 2번 이행강령 부과. 시군구청장 이행면이 정해진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않으면 토지 취득가액 100분의 10, 취득가액 100분의 10, 취득가액 줄 거놓고 취득가액 줄 거놓고 100분의 10 범위 내에서 대행이 정하는 금액. 취득가액 얼마냐? 박스 4번 밑에 토지 취득가액 체크합시다. 실거래가입니다. 실거래가. 취득가액 얼마냐? 실거래가. 다만 실거래가 확인되지 않으면 취득 당시 최근에 발표된 공시지가를 한다. 그런 게 질문 하나 나오니까 잡아놔야 돼요. 취득가액 100분의 10 범위 내에서 이행강령 부과하는데 취득가액이 얼마냐? 실거래가다. 실거래가 확인이 안 되는데 그러면 취득 당시 최근에 발표된 공시지가를 한다. 박스에 1, 2, 3, 4 4개 출제 잘 됩니다. 1번 토지를 허가받아 토지를 취득한 자가 당초 목적도 이용하고 방치한다. 방치 줄긋고 무단 방치 10. 2번 토지를 허가받아 토지를 취득한 자가 직접 이용하지 않고 임대한다. 임대하면 7입니다. 임대는 100분의 7 임대 7. 3번 토지를 허가받아 토지를 취득한 자가 시군구청장 승인받지 않고 당초 이용 목적 변경 줄 거 봐요. 이용 목적 변경 용도 변경 너는 7%. 5%죠. 5%. 이외가 기타입니다. 이것도 저것도 아닌 것은 그것은 7%. 그러니까 아예 취득해가지고 아예 그냥 무당 방치한다. 손도 안 대고 내버리는 것은 10%고 쓰기는 쓰는데 내가 쓰는 것이 남한테 빌려줬다 임대했다 그러면 7%고 세 번째는 내가 쓰는데 다른 목적 용도 변경한다 그러면 5%고 이것도 저것도 아니면 이것도 저것도 아닌 게 뭐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이제 이것도 저것도 아니면 그것은 7%. 이건 암기해야지 이해할 성질은 아닙니다. 자 밑에 3번 잘 나옵니다. 시군구청장은 최초 이행면이 있었던 날을 기준으로 1년에 한 번씩 국계법 한 번, 건축법 2번, 농지법 한 번 이게 왔다 갔다 해요. 국토개법 1년에 한 번씩 이행면이 이행될 때까지 반복 부과 징수할 수 있습니다. 단 이용 의무 기간이 끝나면 더 이상 부과할 수는 없습니다. 아까 현상 보존 몇 년이요? 5년. 총 5번까지 부과할 수 있다고. 5년이 지나면 더 이상 부과할 수가 없다고. 자, 부과 징수 절차, 뭐 그거는 스스로 읽어보세요. 딱히 중요한 거 없어요. 디귿만 좀 조지. 디귿. 시군구청장 이행명령 받은 자가 명령을 이행하면 이행을 했다. 그럼 어찌해야 돼요? 멈춰야지. 새로운 것은 중단할 거. 근데 이미 부과했던 것은 받아야 돼요? 취소해야 돼요? 징수해야 됩니다. 징수. 7번 이의신청 어쩌다 한번 나옵니다. 1번 이의신청 처분에 이의가 있는 데는 처분받고 체크합시다. 한 달 내 시군구. 허가신청에 대한 처분에 불만이 있으면 한 달 내 쫓아가서 왜 불허가냐 따져보라고 재심사 요구하라고 누구한테? 한 달 내 시군구한테. 2번 시군구청장은 본인이 판단을 만들지 시군구 돈이 심의 거쳐 결과 통보합니다. 두 번째 매수 청구. 자 1번 매수 청구. 자 허가 신청에 대한 불허가 처분받은 자 불허가 처분 통지받고 또 체크합시다. 한 달 내 시군구. 한 달 내 시군구 찾아가서 내 땅 사가세요 라고 요구할 수 있다고. 내 땅 사가세요 요구할 수 있습니다. 포인트가 한 달 내 시군구입니다. 한 달 내 시군구 찾아가서 이의신청하고 한 달 내 시군구 찾아가서 매수 청구하고. 2번 매수자 지정. 매수 청구받은 시군구청장 국가, 지자체, 토지공사, 공공기관, 공공단지 중에서 매수할자를 지정해서 거기까지 안 중요. 매수할자 하여금 그 다음 줄 거 봐요. 예산의 범위 내에서 공시지가 기준. 예산의 범위 내에서 공시지가 기준으로 매수하게 해야 된다. 예산의 범위 내에서 공시지가 기준. 그 말은 예산이 없으면 안 살 수도 있겠네요. 예산이 부족하면 못 사는 거예요. 매수 청구했다고 반드시 사줘야 될 의무가 있는 건 아니에요. 매수 청구하게 되면 사줘야 될 의무가 있다 그러면 얘는 형성권인데 사줘야 될 의무가 없습니다. 따라서 매수 청구는 단순 청구권이다. 써놔요. 청구권 걸고. 매수 청구 옆에다가 청구권 써놓고.
다음 다시 예산입법내 공시가 기준으로 매수하게 해야 된다. 다만 토지거래 허가 신청서에 적힌 가격이 공시가보다 낮으면 신청서에 적힌 가격으로 매수하게 할 수 있다. 그다음 8번 지가 동향조사는 앞전 읽어봤죠? 허가구역 지정하려면 뭐 한다고? 지가 동향조사, 거래성을 조사합니다. 그런 거 있습니다. 읽어봤고 2번 선매입니다. 선매 1번 의 스스로 읽어보시고 2번 선매 요건입니다. 시군구청장은 토지 거래에 대한 체크합시다. 허가 신청이 있는 박스 1번 공익사업용 토지, 박스 2번 허가받아 취득한 토지를 허가받은 취득한 토지를 이용 목적으로 이용하고 있지 아니한 토지죠. 이용 목적으로 이용하고 있는 토지 이러고 함정 쓰니까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을 안 하고 있는 토지가 나중에 허가 신청이 들으면 뭐가 된다? 선매 대상이 된다. 그 목적도 잘 쓰고 있는데 선매하자 그러면 안 돼요. 두 가지입니다. 허가 신청이 있는 공익사업용 토지, 허가 신청이 있는 허가받은 목적도 이용하고 있지 않냐는 토지. 다시 1번 시군구청장은 토지를 허가 신청이 있는 다음 어느 한 토지에 대해서 국가지자체 토지공사, 대리를 인정하는 공공기관, 공공단체가 매수를 원할 때 이들 중에서 매수할자를 지정해서 매수할 때 선매자 지정해서 그 토지를 체크합시다. 협의 매수. 선매는 협의 매수지 강제성이 없습니다. 협의해서 삽니다. 협의해서 절대 강제성 띄면 안 돼요. 자, 2번 선매 절차 1번 중요합니다. 시군구청장은 선매 요건에 해당하는 토지에 대해서 토지가 허가 신청이 있는 경우 체크합시다. 신청이 있는 날부터 한 달 내에 선매자 지정해서 토지 소유자에게 알린다. 그 지문은 나와요. 그 다음 또 체크해요. 선매자는 지정토지 받고 한 달 내에 선매비 끝내야 한다. 그것도 나옵니다. 한 달 내에 끝내야 한다. 허가 신청이 있으면 한 달 내에 선매자 지정 통지해주고 선매자로 지정된 자는 지정 통지 받고 한 달 내에 끝내야 한다. 2번 선매비 기간입니다. 선매자 지정된 자는 체크합시다. 지정으로부터 15일 내 매수가격 등 선매적 그 기준의 서면을 토지 소유자에게 통지해서 선매비 하여 거기까지. 그 뒤는 의미가 없어요. 15일 내에 뭐 하라고요? 선매협의해라. 선매협의. 15일 내에 조건 제시해서 선매협의 시작해라. 그 다음 읽어봐 볼게요. 지정으로부터 30일 내에 선매협의서를 시군국에 제출한다. 그건 별로 안 중요. 한 달 15일 이게 중요하고. 허가 신청하면 한 달 내에 선매자 지정 통지. 선매자로 지정된 자는 한 달 내에 끝낸다. 어떻게 끝내냐? 지정받고 15일 내에 조건 제시하고 선매비 시작한다. 그거예요. 4번 선매 가격도 중요합니다. 선매자가 토지 매수할 때 가격은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 법률에 따라 감정평가업체가 감정평가는 체크합시다. 감정가를 기준, 감정가 기준입니다. 감정가 기준. 토지거래 허가 신청서에 적힌 가격이 감정보다 낮으면 신청서에 적힌 가격으로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넘겨보면 선매비 불성립. 얘도 중요합니다. 선매협의가 불성립하면 지체 없이 조사해서 뭐하라고 체크합니다. 지체 없이 뭐한다? 허가 또는 불허가 여부를 결정 통보한다. 선매협의가 불성립하면 수용한다. 이런 말 속으면 안 돼요. 선매협의 불성립이면 불허가 한다. 속으면 안 돼요. 지체 없이 조사해서 기준에 맞으면 허가, 안 맞으면 불허가 해야 됩니다. 거기까지가 토지거래 허가 절차입니다. 줄 다 껐습니다. 설명합니다. 노트 25페이지입니다. 토지거래 허가에 관한 사항입니다. 이렇습니다. 이 토지에 대해서 토지 소유자가 갑입니다. 갑이 누구한테 파냐? 은한테 판다 그럽시다. 허가권자가 누구냐 그러면 시장 군수구청장입니다. 그럼 제일 먼저 당사자 먼저 허가 신청합니다. 자, 둘이 허가 신청할 것이고 허가 신청서에다 뭘 써가냐? 이거는 아직까지 시험 문제 단 한 번도 안 나왔어요. 안 나왔으니까 뭘 쓰냐 암기하지 말고 그 대신 뭐가 있어야 되냐? 여기 신청서에 가격 뭐 100원이다 이런 금액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토지거래 허가제가 투기 잡는 애니까 투기를 막을 수 있는 마지막 방법이 뭐냐? 자금 조치입니다. 자금 조치. 취득 자금 어떻게 조달했냐? 취득 자금 조달 계획서를 내다 그래요. 허가 신청서에는 가격이 있고 자금 조달 계획이 있다 이거 놓고 허가 신청하면 이제 심사입니다. 심사. 그러면 심사는 누가 합니까 하면 허가는 누가 한다고 해서 허가는 시장, 군수, 구청장. 그럼 얘들이 심사할 때 허가 기준입니다. 허가 기준. 허가 기준 아까 보니까 4개 있었는데 하나, 둘, 셋, 넷.
첫 번째, 토지 이용 목적이 실수요자 맞나? 두 번째, 토지 이용 목적이 그 지역 토지 이용계 맞는가? 주변 환경하고 맞는가? 면적이 맞는가? 백날 읽어도 나오지도 않고 나봐자 답도 안 되니까 무시하고. 실수요자 1번 자기의 거정 주택용지다. 자기의 거정 좀 조심해야죠. 2번 주민의 복지시설 편의시설 함정업선. 3번 농업인 등이 농지 등 취득인데 여기 총 이거 4개 있어요. 4개. 허가구역 안에 있는 농업인 등이 농지 등 취득한다. 실수요자. 농업인 등이 그가 살고 있는 도시에서 농지 등 취득한다. 실수요자. 농업인 등이 그가 살지 하지 않는 도시면 주소지에서 30km 이내에 있으면 실수요자. 농지대토 3년 이내 한다. 80km 이내 한다. 가격. 새로 취득한 토지가격은 알선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정가격 이하. 그걸 주의해야 돼요. 새로 취득한 토지가격은 알선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정가격 이하. 네 번째, 안 중요해요. 수용 사용할 수 있는 사업을 시행하는 자. 다섯 번째, 안 중요해요. 지역지구 구역에 맞는 사업을 시행하는 자. 여섯 번째, 안 중요해요. 구역 지정 당시부터 사업하고 있는 자. 얘들은 뭐라고? 사업시행. 니들이 몇 년짜리다? 4년짜리다. 7번에는 3개 있어요. 3개. 7번에 3개. 첫 번째, 농지 외 대통 3년 내에 한다. 그 허가구역에서 한다. 그런 거는 중요하지 않아요. 새로 취득한 토지가격은 오로지 정전 토지가격 이하. 그게 중요하고. 그게 이제 농지 대토입니다. 몇 년? 생각 안 나면 무조건 2년이에요. 2년. 그리고 뭐가 있었어 거기에? 이용 개발이 안 되는 토지를 산다. 뭐 하게? 현상보전. 현상보전 몇 년? 5년. 그거 잡아놓고. 그리고 주택 임대사업 하려고 주택 사는데 밑에 땅도 같이 사는 거예요. 그 몇 년? 5년. 그래서 사업 시행이 4년이고 현상보전과 주택 임대사업이 5년이고 나머지는 싹 몇 년이라고요? 2년. 그렇게 잡아줘야 되고. 심사해가지고 기준에 맞냐 안 맞냐 봐가지고 기준에 맞는가 안 맞는가. 얼핏 생각에는 허가 이게 나올 것 같은데 허가가 아니고 먼저 나오는 게 선매입니다. 선매. 시군구청장 허가 신청 들으면 이 을이 투기꾼인가 아닌가를 봐야 되는데 을을 보지를 않아요. 을을 쳐다보지도 않고 이 토지가 갑이 팔겠다는 토지가 이게 공공용지로 적합하냐 부적합하냐 이거를 따지는 거예요. 공공용지 적합하다 그러면 어차피 너는 팔기를 희망하고 우리는 사겠다. 우리가 사겠다는 얘기야. 어차피 팔 거니까 우리가 살 테니까 우리한테 팔아 이 얘기입니다. 그 토지는 선매이다. 선매. 선매 대상임을 알려줍니다. 선매 대상 통지. 내가 사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제 시군구청장은 빨리 선매자를 지정해가지고 토지 소유자한테 알려줍니다. 언제까지 허가 신청하고 한 달 내. 선매자 지정 통지하는데 선매자로 지정받을 수 있는 자가 누구냐 이런 건 쓰지만 중요하진 않아요. 누가 되냐? 국가도 있고 지자체도 있고 토지공사도 있고 공공기관, 공공단체 중에서 이 중에서 누군가 한 명이 매수를 원해야 돼요. 시군구가 자 모이세요. 다 모였습니다. 괜찮은 땅이 있는데 혹시 살 사람 있습니까? 아무도 없어요. 그럼 선매하면 안 돼요. 있습니까? 토공이 제가 살게요. 시군구청장이 그래 네가 선매자다. 시군구청장이 기다리라 토공이 올 테니까 그러면 토공은 가서 선매를 해야 되는 거예요. 가서 선매해가지고 언제까지 끝내냐. 선매협의를 끝내야 한다. 선매협의를 끝내야 한다. 이 기간이 얼마라고요? 한 달. 선매자 지정 통지하고 한 달 내 끝냅니다. 어떻게 끝내느냐 물어봤더니 어떻게 끝내느냐. 15일 30일 얘기했어요. 어떻게 끝내냐. 선매자 지정 통지하면 15일 내에 얼마 700원 줄게 조건 제시하고 뭐 한다? 선매 협의를 시작한다. 30일 내에 700원에 사기를 했다. 팔기를 했다. 선매 협의 조서를 시군구에게 제출해라. 그러니까 이 30일 이 숫자는 안 중요하고 얘가 중요하더라고. 한 달, 15일, 한 달 이게 중요하더라고. 신청했으면 한 달 내 선매자 지정 통지. 선매자는 지정 통지 받고 15일 내 선매협의 시작한다. 지정 통지 받고 한 달 내 끝내야 한다. 이때 선매 가격 얼마 줄 겁니까? 얼마 줄 겁니까? 물어봤더니 제일 처음에는 공시지가 준다. 단 한 명도 안 팔아요. 공시지가 준대 누가 팔겠습니까? 안 팔아요. 시가 주자 한 명도 안 사요. 절충해서 뭐 줍니까? 감정가 줍니다. 감정가. 감정 가격을 기준으로 한다. 감정가 기준. 감정가 평가니까 얼마 나왔어요? 70원. 얘들 얼마 쌓였어요? 100원. 얼마 주라고요? 70원.
감정가 얼마 나왔어요? 170원. 얼마 써왔어요? 100원. 얼마 주라고요? 100원. 감정가를 기준하되 왜 써야 되는가? 신청서에 적힌 가격이 작으면 그걸로도 할 수 있다는 얘기고. 이게 선매협의가 성립해야 되는데 선매는 순수하게 갑의 자유입니다. 선매협의입니다. 협의면서. 그러니까 선매협의가 이게 불성립할 수 있다고. 불성립하기는 뭐더라고요? 지처주 조사에서 허가 또는 불허가 하라고 그랬지. 무턱대고 수용, 불허가 이런 말 나오면 안 된다는 얘기요. 이쪽 파트가 선매고. 자, 첫 토지는 봤더니 공공명절 필요하지 않다. 조사해 봤더니 허가 기준을 맞다. 그럼 뭐 해야지? 허가해야죠. 허가할 때는 말로 하는 것이 아니고 허가증을 교부, 허가증 교부. 허가증 교부하면 을은 이제 샀죠. 자기 앞으로 이전했죠. 그리고 뭐가 생깁니까? 이제 이용 의무가 생깁니다. 이용 의무는 5년의 법인 내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 동안 5년의 법인 내에서 대통령이 정하는 기간 이용 의무 기간이 합격하고 토지결 허가제가 왜 우리한테는 어렵냐 그러면 부동산에 관한 규제 중에서 가장 막강한 게 토지결 허가제입니다. 왜 어렵냐 그러면 이 5년이라는 이용 의무 기간이 합격 후에 바뀐다면 이게 처분 제한 기간이에요. 이 기간 동안 팔 수 있다 없다? 없다. 이 기간에 안 팔린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한번 계약서 쓰면 바라본다. 몇 년 바라보고? 5년 바라보고. 5년 뒤에 그 땅 또 계약서 쓸 수도 있지. 이 얘기요. 그러니까 이게 거래를 갖다 아예 거래를 못해 그게 막는다 이 얘기입니다. 5년의 법인도 대리인 정하는데 대리인 정하는 기간은 몇 년도 있고 2년도 있고 몇 년, 4년, 몇 년, 5년, 2년짜리 나이 쳐다보지도 말고 그냥 2년짜리 있다 그러고 4년짜리 뭐라고요? 사업시행. 5년짜리 뭐라고요? 현상보존과 주택 임대사업 두 개가 5년 나머지는 싹 2년 밀면 되고 이용 의무를 줬는데 위반합니다. 사놓고 안 쓰는 거요. 쓰라 안 쓰는 거요. 쓰라 안 쓰는 거요. 쓸 때까지 돈 내라. 이행을 강제하게끔 하는 돈이 이행강제입니다. 쓸 때까지 돈 내라. 이행강제는 부과한대. 처음부터 돈 내 그러면 안 되고 자, 조사할 때는 얘가 안 쓰고 있습니다. 3개월 이내 기간 중에서 이행하라고 뭐 하고 명하고 존말을 한번 하고 존말한테 쓰라 하고 그러다 안 쓴다 그러면 토지 취득가액 100분의 10범위 내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을 부과하고 여기서 취득가액 뭘 한다고? 실거래가 확인 안 되면 취득당시 책임 발표된 공시지가 100분의 10범위 내에서 대령이 정하는 금액을 부과하는데 그걸 갖다가 그냥 던져놓고 있으면 방천 몇 프로? 10%. 자기가 안 쓰고 남한테 주면은 빌려주면 몇 프로? 7%. 자기가 쓰는데 용도를 변경해 쓰면 5%. 이것도 저것도 아니면 7%. 이걸 암기를 해야 되는데 잘 나오니까 암기해야 되는데 암기 되겠습니까? 그냥 무단 방치했다. 얘가 최고 나쁜 애니까 10%고 자기가 안 쓰고 남한테 빌려준다. 쓰기는 쓰는데 자기가 안 쓰는 거요? 7%고 자기가 쓰는데 엉뚱한 목적 쓰는 거요? 5%고 이것도 저것도 아니다 그러면 7%고 합격하고 난 다음에 우리가 땅 중개할 때 다른 것보다 땅 중개는 잘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옛날에 정부에서 땅 중개하는 사람이 10명 있다 그러면 다 죽고 지금 1명 남았대. 땅 중개는 다 죽고 거리가 안 되니까 상당히 힘들어요. 근데 도시가 작으면 이건 땅 중개를 해야 돼 우리가. 주택도 하고 땅도 해야 되고. 특히 남자들은 여기서 말하는 남자는 얼마라고요? 45 이상 된 남자들은 땅 중개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땅 중개하게 되면 이것은 땅 중개는 이거는 소문도 금방 나고 그 지역에서 땅 중개하는 사람이 중개를 너무 못하면 옆에 사람들한테 무시당해서 안 되고 너무 잘하면 시샘의 대상이 돼서 안 되고 적절히 좀 조율하면서 중개를 해야 되는데 이 사람이 중개를 잘했는지 많이 했는지 조금 했는지 그거 어떻게 합니까? 우리 중개업소에서는 한 건 중개하면 옆에 중개업소에 나 했다라고 알려줄 의무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근데 어떻게 하래요? 혼자 막 자랑하고 다닙니까? 바보가 아니라 숨기지. 혹시 여기 법무사 사무실 근무한 사람 있나요? 법무사가 필요해요 우리는. 계약서 쓰려면 전부 다 법무 사무실 다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무도 없습니까? 그쪽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이거는 땅 중개 많이 했나 조금 했나 이것은 누가 소문 타네요? 법무사가 소문 타네요. 법무사가. 그 사람이 등켜줄 때 가가지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어떻게 제가 본 사람 중에서는 보통 금액이 1000단위 밑으로 내려가게 되면 지역 법무사 쓰고 그 지역 법무사 씁니다.
다른 사람도 그 사람 쓰니까. 원주도 아마 몇 사람 있을걸요? 대부분 섹터 누가 이쪽은 누가 하고 이쪽은 누가 하고 누가 하고 해가지고 그 법무사 쓰는데 금액이 넘어가게 되면 웬만큼 커지게 되면 대부분 그 지역 법무사를 안 써요. 금액이 큰 거 누가 했다 소문 나면은 별로 그 동네에서 안 줘요. 혈 때문에 배 아픈 거예요. 내가 배 아파요. 쟤는 큰 거 쓰고 수술 5,000원 쓰고 나는 200 쓰고 배 안 아프니까 배 아프지. 그러다 보니까 금액이 커지면은 법무사를 대부분 외지에서 데려와요. 감추려고. 외지에서 아는 법무사 데려가서 싹 정리하고 가버리면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많이 하거든요. 실제 업하는 사람들은. 진짜 그럴까 표정이? 진짜 그럽니다. 진짜 큰 건 한 사람들 그래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큰 건을 하게 되면 수술 한 5천만 원 간다 그러면 수술 5천만 원이면 커요 작아요? 크죠. 아니, 이런 걸 해야 되거든요. 금액이 이 정도 간다 그러면 그냥 성사가 안 되죠. 그냥 성사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안 되지. 이 정도 한다 그러면 우리는 뭐도 해야 되고 좀 노비도 해야 되고 노비도. 원주에서 노비할 때 어디로 갑니까? 어디로 가요? 노비할 때, 원주에서 노비할 때. 시청을 왜 가요 근데? 밤에 시청 지하에 뭐 있습니까? 예? 지하에 따로 있지. 아니, 세상에 시청 지하 가서 노비하서 뭐 어디 있어? 그럼 시청 다 거기 CC 달아놔서 어떻게 하려고 그래? 아니, 대부분 도시마다 무슨 동이 있는데 원주는 무슨 동이요? 단계동입니까? 그런데 가지고 단계동. 단계동 가가지고 그냥 맨입에 해준 게 어딨냐고. 뭔가 뭐 봉투가 왔다 갔다 한다든가 뭔가 왔다 갔다 해주지. 그거 해야 되지 않습니까? 나는 청량결백 백날 가도 중개 못해 그러면 살 때는 해야 되니까. 원주는 어디로 갑니까? 단계동. 서울은 주로 어디 하면 주로 서울은 역삼동인데 역삼동이죠? 서울까지 가봤네 그러면. 옛날에 친구 건강하고 있었어요. 이번에 명단 6만 건 나왔는데 어쩌면 그게 이름 나올지도 모르겠네요. 이번에 지금 이거 얘기 들었습니까? 6만 건 명단 6만 건 나와서 지금 분석하고 있다는 거. 혁신도시도 7군데 조사 중이에요. 그래도 조사 중입니까? 검찰청에서. 지금 조사 중이에요. 명단 6만 건 잡아가지고 그 중에서 근데 이게 찾는 게 좀 쉬운 일이 아니라 지금 일일이 다 뒤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 갔다 온 사람 이제 좀 떨릴 거라고 이제 이런 데 갔다 온 사람들은. 그러니까 앞으로 제가 장소를 알려줄 테니까 이런 데 가지 말고 전혀 드러나지 않는데 한 군데 알려줄 테니까 남자분들만 적었다가 거기 가요. 딴 데 가지 말고. 멀지잖아. 영인입니다. 영인시 처인구 김양 장동 이른동 이게 있어요? 없겠어요? 있어요? 김양 장동 이른동도 있어요? 진짜 있습니까? 쳐봐요 한번. 핸드폰 말 쳐보라고 있는 거 없는가? 영인시 처인구 김양장동. 그러니까 그냥 김양장동만 쳐봐요. 그런 게 나온가 안 나온가? 그런 동도 있어요? 그러면 17번이 쳐봐요. 17번이 뭐가 있는가? 그 사장이 너무 유명하다고 번지는 치지 마라 그러는데 거기 가게 되면 뭐가 나옵니까? 식당이 나와요. 식당이 나오죠. 번지수까지 이걸 제가 많이 알려줬더니 그 집 주인이 뭘 하게 이제 너무 드러나가지고 대한민국 국민들 다 알게 생겼다고. 번지수만 말하지 말라고. 여기 처인구 김양장동. 이 발음이 어렵잖아요. 김양장동. 김양이 사람입니다. 사람. 김양이라는 사람이 조선시대 때 뭐 했냐, 여기서 빵집을 했는데 그 빵이 너무나 유명해요. 항상 가면 사람들이 북적북적이요. 사람이 항상 북적북적하니까 주민들이 아나들이 거기서 야채 뜯어와서 거기 인처에서 근처에서 같이 펴놓고 파니까 팔리는 거예요. 사람이 어째요? 더 많이 모여요. 더 많이. 그래서 결론은 뭐가 됐어요? 거기가 장이 됐어요. 장. 무슨 장이요? 김양장. 그러다 나중에 이제 대한민국 바꾼 뭐라고요? 행정개편하면서 동이 됐어요. 김양장동. 발음이 좀 어려워서 김양장동. 하여튼 몇 번지. 거기 가게 되면 뭐가 있냐? 거기 가게 되면
그 간판은 그냥 일반 간판은 식당이지만 내용 안에 들어가면 뭐가 있냐 그러면 영인기방이라는 이 집이 있어요. 여기를 찾아가야 돼요. 이 집 찾아가서 로비하게 되면 100% 성사됩니다. 좀 비싸요. 좀 비싸요. 술값이 좀 비싸고 좀 비싼데 거기 가서 제 이름 되면은 그래도 30% 할인해줘요. 진짜요. 제 명함 들고 가면 40%까지 할인해줘. 확실한 선 맞다 해가지고. 그래서 앞으로 어디 간다고 우리는? 큰 건 할 때 어디 간다고요? 영인기방. 그런데 가야 안 걸리지. 확실하고 한 방에 딱 끝내는 거고. 어디 간다고요? 잊어먹으면 안 됩니다. 영인기방. 영인기방. 5, 7, 7, 10 이렇게 하면 돼요. 영인기방. 영이 뭐예요? 용도변경. 인이 뭐예요? 인대. 기는 뭐예요? 기타. 방은 뭐예요? 방치. 영인기방. 기가 막히게 맞아지는 거예요. 지금 저 집 사고하고. 아니 앞에서 강의하는 선생님 갖다 못 믿어요. 가서 보면은 진짜라니까 특이하게 맞아졌다니까 이게 영인기방 뭐라고 5, 7, 7, 10 기억해야 됩니다. 중요하니까 1년에 한 번씩 부과합니다. 이용 의무기간이 경과하면 부과하지 못합니다. 자, 이행을 하면은 새로운 것은 멈추고 부과했던 것까지는 징수합니다. 자, 이제 불어갑니다. 불어가. 기준이 안 맞으면 당연히 불어갑니다. 왜 불어가냐? 하나, 둘, 셋, 넷. 사유를 대라, 사유를. 불어가 처분 사유를 서면으로 통보해 줍니다. 그러면 이제, 자, 갑은 팔도 못하고, 을은 사도 못하고, 내 권리가 침해당하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권리 구제 절차, 권리 구제 절차를 법에서 두 가지 만들어줬어요. 불만이 있으면 오라, 받을 테니까 이의신청해라. 재심사해 주세요. 누구한테요? 한 달 내 시군구한테. 근데 시군구가 판단했는데 시군구한테 재심사하면 웃기잖아요 이거. 그러니까 시군구는 네가 판단하지 뭐한다? 시군구 도시견에 심의를 거쳐서 결과를 통보한다. 두 번째, 을은 안 사면 그만이 떠나가. 갑이 문제를 못 팔 때는 저거 팔아가지고 학비 내야 되는데 뭐합니까? 매수청구. 매수청구를 언제까지 합니까? 하면 한 달 내에. 누구한테요? 시장, 군수, 구청장 한 달 내 시군구. 그랬을 때 자 시군구청장은 국가지자체 토지공사 공공기관 공공단체 중에서 예산의 범위 내에서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예산이 없으면 안 살 수도 있겠네? 안 살 수 있어요. 따라서 매수청구는 단순 뭐다? 청구권이다. 공시지가 기준, 공시지가 얼마라고요? 70원. 얼마에 쌓았다고? 100원. 그러면 70원. 공시지가 170원. 얘 또 얼마라고? 100원. 얼마 준다고? 100원. 공시지가 기준하되 신청서 적힌가가 작으면 신청서 적힌가로 할 수 있습니다. 뭔가 처분해야 되는데 시군구가 바쁩니다. 바쁘면 처분 못하고 이게 시간이 이렇게 흘러가게 되면 자 선매, 허가증, 불허가 처분 사유 이게 가야 되는데 이게 보내는 기간을 우리가 뭐라고요? 처리기간. 처리기간은 며칠이다? 그런 거 없어요. 그냥 처리기간이요. 보통 15일, 15일, 절대 15일이 아닙니다. 우리 법에는 15일이 없는 거요. 처리기간 내에 그냥 처리기간. 처리기간 내 허가 불허가 선매 처분이 없으면 법에서 뭐라고 했냐? 다음 날 허가 받은 걸로 간주한다. 간주. 본다죠, 본다. 간주한다. 추정이 아니고 본다. 더 이상 번복할 수가 없는 거예요. 시군구청장 지체 없이 허가증 교부된다. 이 내용이 처리기간 내 처분이 없으면 다음 날 허가받은 걸 본다. 이 제도는 오직 토지거래 허가제에서만 쓰는 거예요. 다른 데서 이 제도 유추 해석하면 안 됩니다. 토지거래 허가제만 쓰는 제도입니다. 이 내용이 허가 절차에 관한 사항인데 여기서 이제 주로 또 한 문제 나오고 책 177페이지 도시계획위원회 X 그런 거 안 봅니다. 180페이지 가게 되면 11장 180페이지 보칙 벌칙에서 1번 시범도시입니다. 설명할 때니까 잘 들으세요. 시범도시라는 게 뭐냐? 개성 있고 특색 있는 도시 만든다. 시범도시인데 설명합니다. 시범도시 끝. 잘 들었죠? 시험 문제는 딱 거기까지 나옵니다. 거기까지 시범도시 딱 글자 거기까지 나와요. 그 다음에 옆에 3번은 6월 달에 한번 봅시다. 맨 밑에 4번 청문도 6월 5월
이 국계법은 짝수달이니까 5월달에 봅시다. 청문 그것을 한 번만 딱 설명드리면 끝나니까 굳이 두 번, 세 번 할 필요 없어요. 182페이지 5번 도시 5번 그 X 183페이지 벌칙 X 벌칙 공부하면 벌칙은 공법 벌칙이 엄청 내만해요. 2년에 보통 2년 3년에 벌칙이 한 번 정도 나오긴 나와요. 2년 3년에 벌칙이 한 번 정도 나오는데 공법 벌칙 할까 말까 여기에 대해서 일단은 중개사법 벌칙을 먼저 공부 한번 해보세요. 중개사법 벌칙을 공부하고 장교숙 하죠. 벌칙 지금 했나요? 한참 멀죠. 벌칙 하려면 그 중개사법 벌칙 공부하게 되면 벌칙이 많은가 작은가 보고 앞전에 공부했던 분들은 중개사법 벌칙이 많던가 작던가요? 많죠. 암기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해야죠. 괜히 안 배운 표정 짓지 말고 다 알아요. 제가 조사 다 하고 왔으니까. 앞전에 공부했던 분들은 중개사법 벌칙이 많잖아요. 공법은 거기에 대한 몇 배요? 6배, 6배. 하겠습니까? 공법은 법이 6개인데 그럼 벌칙이 당연히 6배지. 중개사법은 법이 하나고 걔는 하나. 우리는 몇 개요? 6개. 분량이 몇 배라고요? 6배. 그거 하겠냐고. 그것도 2년, 3년 가면 한 번 나오는데 어쩐다고요? 안 하고 만다. 거기까지가 국토계획부입니다. 2편 도시개발법 바로 시작합시다. 도시개발법. 도시개발법은 신도시입니다. 신도시 개발과 관련된 절차를 정하는 법이다. 노트 27페이지, 28페이지 동시에 봅시다. 27, 28 동시에 보고 자 여기에다가 신도시만 신도시 자 여기 이쯤 해가지고 우리가 여기에다 신도시 만듭시다. 이런 데다가 신도시를 만들어 봐요. 신도시 만든다. 국가는 제일 먼저 무슨 얘기 하냐 그러면 자 어디가 신도시다. 신도시 발표하겠죠. 신도시 명칭이 우리는 일반인들은 신도시만 우리는 정확하게 뭡니까 하면 도시개발구역입니다. 제일 먼저 도시개발구역을 지정을 하고 두 번째 이 지역 상황이 같아야 달라요? 다 다르죠. 다 다르죠. 전국에 똑같은 신도시는 없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어떤 신도시 만드냐 이러이러한 형태의 신도시 만들 겁니다. 즉 신도시를 어떻게 만들 거다? 신도시 개발에 대한 방향을 줘야 돼. 방향. 신도시 개발에 대한 방향을 주는 계획. 이걸 보고 우리 뭐라고 하냐? 도시개발 사업계획입니다. 도시개발 사업계획인데 지문이 너무 기니까 여기 있는 줄여가지고 개발계획이라고 한다. 개발계획. 둘은 동시입니다. 구역이 딱 지정되면서 개발계획 동시에 같이 딱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여기서 개발해서 어떻게 개발한다 이러고 방향을 줬으니까 여기서 도시계획 시설 사업을 시행하는 자가 도시계획 시설 사업 시행자는 이제 뭐를 만들어요? 사업계획서 만들어야죠. 사업계획서 만들어서 승낙을 받아야죠. 사업계획서는 어디에 맞춰야 된다? 방향에 맞춰가지고 사업계획서 만듭니다. 사업계획서 만들어서 승낙받는다. 사업계획서를 우리는 뭐라 씁니까? 그러면 실시계획. 승낙을 뭐라 써요? 인가. 알립시다. 고시. 실시계획 인가 고시입니다. 실시계획은 어디에 적합하게? 개발계획에 적합하게. 그럼 이제 실시계획 승낙이 떨어졌으면 이제 주저하지 말고 사업해야죠. 사업합시다 이제. 자 이제 사업을 합니다. 사업 시작합시다. 어떻게 할까요? 해가지고 사업 시행 방식이 옛날에는 우리 옛날에 신도시 할 때는 전부 다 땅 싹 뺏어갔죠. 전부 다 수용 사용 다 뺏어다 하고 수용 사용 방식이 있고 이거 옛날 방식. 요즘은 이제 수용 별로 안 합니다. 요즘은 주로 하는 게 환지입니다. 요즘은 주로 하는 게 환지 방식. 세 번째는 혼용 방식. 옛날에는 국민들이 몰랐지만 지금은 국민들이 하여튼 우리나라의 중개사 이 제도 도입하면서 국민들에 대한 법 인식이 엄청나게 높아진 거예요. 중개사 제도 때문에. 중개사 제도의 장점은 뭐냐? 국민들의 법 인식을 너무 높였다. 단점은 뭐냐? 국민들이 법을 아니까 법을 피해가면서 투기를 하는 게 투기를. 그 단점이 되는 거예요. 환지 방식은 뭐냐? 환지 방식이란 여기에서 우리가 공사하겠다. 공사하기 전에 이제 토지가 땅 모양새가 땅이 이런 식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토지로서 이용가치 있어요? 없어요? 없죠. 이용가치를 높입시다. 이용가치 높이려면 일단 이렇게 하나로 싹 다 합시다. 싹 더했다 뭡니까? 합병. 바둑판처럼 나눕시다. 이렇게 반듯반듯 쓰기 좋게. 나눴으면 뭡니까? 분할. A가 여기에 땅 가지고 있다. 너 여기 대신 어디 줄게? 여기 줄게. 이렇게 바꿔줄게. 이게 뭐예요? 환지. 새로 받은 땅 환지야.
요즘은 주로 이 방식 한다고. 환지 방식을 한다 그러면 수용 사용에 대한 일반법은 무슨 법이요? 우리나라 수용 사용에 대한 절차를 정하는 게 무슨 법? 뭐라고요? 공치법. 저렇게 공부 좀 하라니까. 공치법. 그러니까 여기서는 공치법이 나올 것이고, 우리나라 환지에 대한 일반법, 환지에 대한 모든 내용은 무슨 법이냐? 이것은 도시개발법. 우리가 배우는 도시개발법. 도시개발법이 환지에 대한 일반법. 모든 절차는 개발법에 있다. 자, 그러면 A가 이렇게 땅 가지고 있으면 이렇게 바꿔주는 게 뭐라고요? 환지. 그럼 공사 끝난 다음에 A한테 땅을 줘야 될까요? 안 줘야 될까요? A가 땅 가지고 있으면 끝난 다음에 A한테 땅을 줘야 될까요? 안 줘야 될까요? 그럼 뭐라고 해야 돼요? 줘야 돼 그러지 말고, 나한테 묻지 말고 A한테 물어보세요. A한테. A가 주라 그러면 줘야 되고, 주지 마라 그러면 안 줘야 되고. 이거 봐야 돼요. 주라. 줘야죠. 몇 평 줄까요? 이거부터 해야 되는 거예요. 몇 평 줄까요? 그 계획을 먼저 만들어야 돼요. 그 계획을 보고 우리를 뭐라고 하냐? 환지 계획입니다. 환지 계획 만들고 땅끼리 바꾸기 위한 계획이 환지 계획이요. 사업하다가 시행자가 필요하면은 환지 예정지 지정하고, 필요하지 아니하면 지정하지 말고. 계속 공사합니다. 공사 끝났습니다. 공사 끝났으면 뭐를 받고? 준공검사 받고. 자, 환지 계획이 끝난 다음에 땅길을 어떻게 바꾸겠다. 이게 환지 계획이요. 이 계획에 맞춰서 이제 그대로 땅길이 바꿔줍니다. 이걸 보고 우리는 환지 처분한다. 환지 처분. 큰 흐름이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구역 지정하면서 동시에 어떤 형태의 신도시 만든다? 계획 발표를 딱 해주면 시행자가 이 계획에 맞춰서 뭘 만들고? 사업계획서 만들어서 사업을 해야 하는데, 방식이 수용사이냐 환지냐 섞인 혼용이냐 세 가지가 있더라. 개발법은 준 내용이 뭐라고? 환지라고. 환지는 끝난 다음에 땅끼리 되돌리는 바꾸는 방법이 환지 방식인데, 끝난 다음에 몇 평 줄 건가라는 걸 먼저 시작하기 전에 정해놓고 해야죠. 정해놓고 환지 계획 만들고, 그러다 시행자가 필요하면 환지든지 끝난 다음에 줄 땅을 미리 알려주는 거예요. 도시개발 사업은 기간이 너무 길어지니까 너 이 땅 줄게 미리 알려주는 거. 그리고 공사 끝나면 준공검사 받고, 마지막 땅끼리 바꿔주는 거. 환지처럼 땅끼리 바꾸고 차이가 나는 거 돈으로 정산하는 거. 이게 환지 방식. 이게 도시개발 사업의 흐름인데, 이 순서가 시험에 나오느냐 안 나오냐? 순서는 시험에 안 나와요. 흐름을 굳이 눈 크게 떠, 크게 방 감기지 말고 흐름을 알 필요 있어요 없어요? 네, 시험에는 안 나오지만 흐름을 알아야 개발법을 이해하니까 흐름을 좀 익혀야 되고. 숙제입니다. 숙제. 집에 가서 반드시 3번 써봐요. 흐름은 잡아야 되니까. 오늘이 신개발이면 다음 주에 재개발도 순서가 똑같은데, 재개발은 순서가 시험 문제 나와요. 신개발 흐름 반드시 집에 3번 써야 돼요. 자, 그러면 이제 봐봐요. 도시개발 구역에서 우리가 구역에서는 뭘 봐야 되냐? 구역은 첫 번째, 도시개발 구역 누가 지정하는가? 첫 번째, 지정권자를 봐야 돼요. 두 번째, 자, 구역 지정할 때 일정한 절차가 있을 거예요. 구역 지정 절차를 봐야 되고, 세 번째, 대상 지역은 어디서 하며 지역별로 면적은 얼마인가? 이걸 봐야 되고, 네 번째, 도시개발구역이 지정되면 어떠한 효과가 있는가? 지정 효과 보고, 다섯 번째, 구역이 해제되는 경우 해제 시기를 봐야 돼. 해제 시기. 언제 해제되냐? 5가지를 정리해야 되고, 도시개발 사업계획, 개발계획은 첫 번째, 언제 수립을 할 거냐? 수립 시기 보고, 두 번째, 첫 번째는 수립 시기, 두 번째, 개발계획에는 어떠한 내용이 있는가 보고, 세 번째, 누가 어떤 절차에서 변경하고, 네 번째, 동의받을 때 얼마 동의받을 거냐? 동의기준. 다섯 번째, 복합적인 기능을 갖는 도시, 자족도시 만든다. 이게 정리하는데, 구역지정과 개발계획 동시에 주는데, 이게 보통 두 문제. 여기서 주로 두 문제. 많이 나오면 3문제. 실시계획이 주로 한 문제. 환지가 반드시가 아니고 주로 한 문제. 아니, 수용사항이 주로 한 문제, 환지 다 해가지고 주로 2문제. 이렇게 해서 개발법이 6문제 나오는데, 일단 목표는 3문제만 잡아요. 3문제. 옛날 문제 나온 거 보면 3문제는 그런 대로 해보겠는데, 3문제는 좀 어렵게 나올 때가 많아. 그러니까 안 배운 내용들이 막 나온다.
작년 시험에는 6문제 다 하셔. 작년에 6문제 다 풀어. 너무 쉽게 나와가지고. 근데 올해 또 이렇게 쉽게 나올 리가 없으니까 6문제 나온 목표는 3문제만 잡는다 생각하고 배우면 됩니다. 여기까지가 도시개발 사업입니다. 도시개발 사업 책 보게 되면 188페이지 그 흐름이나 저거나 똑같은 얘기고 189페이지 자 시작합니다. 1번 최종 목적 도시개발법 목적의 시험에 안 납니다. 시험에 안 납니다. 그럼 뭐요? 벌써 말해 바로 X 쳤잖아요. X 안 난다. X 뭘 고민하니까 안 나온다. X지. 근데 그냥 X 하지 말고 한번 생각하고 무슨 생각하고 X요? 모든 법의 최고 이념은 뭐다? 공공공리 정진 그 생각하고 X. 2번 영어적입니다. 1번 도시개발구역 X 안 나와요. 2번 도시개발 사업이란 성질 되게 급하네. 자 2번 도시개발 사업이란 도시개발구역에서 주거, 상업, 산업, 유통, 정보통신, 생태, 문화, 보건, 복지 등의 기능이 있는 단지, 시까지 조성해서 시행하는 사업을 말한다. 그 용어는 나오니까 알아야죠. 도시개발 사업이란 그 기능이 몇 가지 기능이요? 몇 가지? 많다 그래야지. 또 세고 있어. 많다. 도시개발 사업이란 읽을 때 도시개발 사업이란 도시개발 구역에서 여러 가지 기능을 갖는 단지 조성 사업, 여러 가지 기능이 있는 시가지 조성 사업이다. 그렇게만 하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뭐 하지 말고. 도시개발 사업이란 도시개발 구역에서 주거 기능만을 갖는 단지 조성 사업이다. OAX요. X. 도시개발 사업이란 도시개발 구역에서 주거 기능 등이 있는 시까지 조성 사업이다. 그러면 O 그래야죠. 그렇게만 하면 됩니다. 많답니다. 2번 보지 말고 넘어갑니다. 2장 도시개발 구역 지정입니다. 도시개발 구역 지정. 여기서는 잠시 쉬고 합시다.